하연이 저희 총 몇 명이죠? 저희 21명일 거예요. 21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10시 3분에 시작해요. 2분만 더 기다리고. 2분만 더 기다려. 10시 4분.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발표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일단은 몇 가지 공지를 해드릴게요. 바로 두 번째 주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다음 과제가 뭔지. 네,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저랑 하연님이 좀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못했고, 아마 내일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것만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리퍼를 좀 봤는데, 어, 다들 되게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팀 1이랑 팀 3는 아직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푸시된 코드가 없더라고요. 이제 팀 2랑 팀 4만 뭔가 푸시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발표 준비하신 것만 잘 하셔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소중한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습시다. 먼저 팀 1부터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화면 공유 좀 활성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연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될 거예요. 네, 됐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팀 1이고요. 저 조주환과 효민님 그리고 순우님, 그다음에 병주님 이렇게 네 명이서 원래 한 분 더 계셨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 주셔가지고 윅 1은 뭐 개인적으로 임무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이번 윅은 저희 네 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다들 잘 알다시피 이제 윅 1은 캐파시티 강의를 보고 이제 한번 텍스트 6까지 한번 이제 돌려보고 각 팀별로 좀 이제 집중해서 보는 태스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에게 이제 하연님과 유빈님이 주신 질문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BP 토커나이제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스트 1 이제 캐파시티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되게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되는 발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이러한 태스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저희는
네 명이 각자 테스트 6까지 각자 다 돌려보고 이제 2명씩 짝을 나눠서 이제 각 파트에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BP 토커나이제이션 같은 건 효민님이랑 순호님이 해주셨고 이제 저랑 병준님이 이제 테스트 원 부분 쪽을 좀 더 가입을 해봤는데 이제 사실 BP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냥 컴퓨터 같은 경우 컴퓨터는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걸 토커나이즈 아니 임베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BP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어 캐릭터 토큰 인베딩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뭉치에서 나타내는 각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리퀀시가 나타나는지 수십번을 일단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순서, 그래서 맥스의 바이트 페어를 갖고 오게 되고 이 바이트 페어를 합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 과정을 반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션을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E와 S가 합쳐서 ES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리버스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사용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바이트 페어들끼리 서로 합쳐가면서 조금 더 완결된 형태의 의미 단위로 인베딩을 해보자라는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파이널하게 보면 이제 여기서는 EST랑 올드라는 원래 기존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로 토커나이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사용하냐? 뭐가 좋냐라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explain how it works by accounting. 음, 사실 일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수노님이나 효민님이 적어주신 거 거의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how it works by accounting for the A-shaped graph. 그래서 어, 아 이제 올려주신 굉장히 유빈님이 유빈님과 하연님이 되게 친절하시게도 bp.py라는 코드를 통해서 bp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여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돌려보니까 이제 심지어 친절하게 이제 메토드 스팟까지 그려진 그런 완결된 코드를 주셔가지고 그려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버큐러리가 처음은 여기는 웨이트가 있으니까 아무튼 초창기에 바이트로 보면 일단 인코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는 한 바퀴 돈 사이클을 돈 이후에 공식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돌리다 보면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늘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A만 있었던데 AT라는 새로운 토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A 뒤에 AT가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음 초창기에는 오히려 이제 이 버큐러리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머지 오퍼레이션 횟수가 증가할 때로 이제 되게 many low frequency 시퀀스들에서 되게 pure high frequency 시퀀스들을 변화하게 되는데 점차 이런 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버큐러리 개수가 일정 모멘텀 이후로는 이제 합치면 합친 의미 단위가 더 계속 줄어들어서 이런 A 형태의 쉐입으로 최종적으로 버큐러리 개수가 처음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좋은 의미 단위들로 쪼개진다 이런 전 결과를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좋냐? 그러면 이제 캐릭터 레벨 토커나이제이션은 캐릭터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뭐 계산 편의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글과 다르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경우는 사실 뭐 A 말고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 의미 단위를 잘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월드 베이스 토커나이제이션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또 그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월드 버큐러리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의 레벨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어에서 보면 뭐 어감, 어미 아니면 뭐 형태소 분석이라고 보면 형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잉글리시에서 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버큐러리 사이즈 적당히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제 각각 자주 이 컨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위끼를 묶으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서브워드 유닛으로 토큰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뭐 바이그램을 쓰던 아니면 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좀 더 디벨롭된 모델로 프로딕션을 하든 해도 어떤 의미 단위끼리의 좀 더 컨텍스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호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 토픽은 이제 테스트 1이었는데 이 테스트 1은 이제 바이그램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른 관심이었는데요. 다들 돌려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제 테스트 1은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GPT 버전 1을 이제 불러와서 한번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이 컨텍스트를 주고 30길이 30까지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랜덤 시대가 133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익스펙티드를 만들 수 있고 이제 그게 과연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해 보는 코드인데 그래서 이제 바이그램이 뭐냐 이제 바이그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NL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넥스트 캐릭터를 예측하는 이제 임베딩 테이블을 만들고 러지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냥 다음에 나올 가장 높은 이 앞에 이 C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실자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뭐가 가장 많이 등장했냐, 아니면 가장 많이 뭐가 등장할 것 같은지를 일단 그 통계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랜덤 샘플 이제 그걸 소프트맥스를 해서 통계적 확률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투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이미 작성되어 있는 러지스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거를 만드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로스는 필요 없고 이제 로스는 이제 로지스를 이제 읽어옵니다. 읽어오면 저희 이 바이그램 모델이니까 이 바이그램 모델을 하면 이제 엔그램 모델 중에서 두 번 이제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전만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타임 이제 이 러지스라는 텐서가 BTC 이렇게 3차 디멘션이 3개인데 BTC니까 두 번째 차원인 타임 디멘션에서 마이너스 바로 직전의 것만 다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럼 걔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서 확률 변환을 시켜주고 이제 IDX 텍스트를 통해 이제 그 다음 토큰을 이제 멀티노미얼을 통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하나 뽑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캐팅 캡처 를 이용해서 원래 있던 인덱스에 더해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형태로 저희는 GPT 버전 1을 완성을 했고요. 그럼 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거의 질문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게 왜 별로냐, 왜 안 좋으냐라는 걸 보면 이제 33분 40초경 캐파시티의 말로는 첫 번째 이제 트레인하기 전에는 그냥 랜덤 모델이기 때문에 쓰레기다 그런 말을 하고요. 트레이닝한 이후에서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별로 안 좋은 리디큘러스한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에서는 일단 바이그램 모델인데 이 캐파시티 구조에서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다 계속 피드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컨텍스트에서 이게 좀 첫 번째 비율이기도 하고 사실 이건 성능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히스토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바이그램이라는 뜻에 맞게 이 예를 들어서 뭐 더 quick brown jumps over the lazy라고 하면 이제 이 그 뒤를 뭔가 예측할 때 이 뭐 lazy라는 아니면 over the lazy라는 좀 더 그 앞에 있는 충분한 컨텍스트를 봐서 그 다음 걸 예측하거나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이그램 모델은 사실 Y만 보고 그 다음 걸 뭐가 나올지 그냥 추측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제 이 토큰들 간에 서로 이제 캐패시티 익스프레션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서 이런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왜 결국 뒤에 기브레시 사실 일본과 비슷한 질문으로 전 판단을 했는데 이제 앞에는 이제 저희가 준 토큰이고 이걸 바탕으로 뒤에 게 나오는 건데 이제 이 뒤에 앞에는 이제 제가 말이 되는 문제 아니고 이 뒤에는 사실 계속 30이 될 때까지 아직 트레이닝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더 시켜보긴 했는데 뭐이 바이그램 모델 자체만으로는 이제 이 바이트 페어 사실 유의미한 프리딕션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걸 더 높여봐도 사실 굉장히 뭐 슬래시 n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되는 듯한 프리딕션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뭐가 안 좋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캐릭터들만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컨텍스트를 좀 더 긴 단위에서의 컨텍스트나 프리딕션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한 되게 만약에 이 컨텍스트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되게 레어한 형태의 바이글인 경우에는 그 애초에 그
소프트맥스 했을 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럼 이제 컨텍스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이제 대표적인 조건이 N그램과 어텐션이 있는데, 이제 M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N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차 성능이 증가하긴 하는데, 이제 N이 커지면 그만큼 너무 메모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금 대세이고 이제 많은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트랜스퍼 모델은 어텐션이라는 특히 멀티헤드 어텐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뒤는 다른 팀이 잘 설명해 줄 거라 기대하고요. 네, 팀1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조한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까 그 BP 설명할 때 무슨 그래프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프 설명은 BP 할 때 못 들어가지고 그래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BP를 어떻게 그래프로 하는지 아시는 분? 아, 그거는 그 하연님이 전문가예요. 하연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 조한님 다시 그래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그 코드 참고로 하연님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맨 처음에는 그 센텐스를 그냥 캐릭터 단위로 셋을 만들어요. 보캐뷸러리 셋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프리퀀시 아까 나왔는데 그거가 높은 거에 대해서 머지를 해서 보캐뷸러리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프리퀀시를 다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A, B, C가 있어. 그러면 A, B, B, C, 뭐 A, C 뭐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리퀀시를 재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네네. 네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가장 높은 거를 추가를 하면 계속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게 합쳐져서 머지되면서 전체 보캐뷸러리 셋이 이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그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라고 해가지고 아웃 오브 보캐뷸러리 문제가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수 인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 아까 뭐 형태소나 뭐 어간 뭐 이런 표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좀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타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해서 나온 인코딩 토크나이징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입니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 모든 캐릭터로 시작했다가 그냥 그 하나씩 다 그 뭐, 네, 차이드 그렇게 노드들이 합쳐져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는 진짜 어디서든지 나오는 거.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저도 하나 첨언하자면 제가 그 테스트를 짰었는데 그 지버리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이그램이 컴플리션한 새로운 토큰에 뉴라인 토큰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의도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바로 앞 단어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예측할 때마다 아 이제 문장이 끝났구나 문장이 끝났구나 문장이 끝났구나 막 이렇게 모르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뉴라인을 끝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테스트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는 버전이 다음 버전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이전 시간대의 토큰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바이그램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팀 2의 분들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2고요. 저희는 이 헤드라고 하는 걸 네, 저희 팀이 맡은 부분은 이 헤드라고 하는 걸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이 각각의 구현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GPT의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GPT 버전 1과 GPT 버전 2의 이 컴플리션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스트 1을 보면 되는데요. 테스트 1, 2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GPT v1의 제너레이션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한 다음에 막 HAG 뭐 deardo 뭐 이런 약간 뭐 컴퓨터 막 기계어 같은 그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될 뿐더러 약간 사람이 쓴 거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컴플리션이 나오는 반면에 이 테스트 2에서 볼 수 있는 이 GPT 버전 2 컴플리션은 이제 똑같은 말이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V 한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 한 다른 나라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 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PT 버전 2가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고 그 이유는 앞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암시를 했듯이 버전 1은 직전 토큰만을 사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반면에 버전 2의 경우에는 이 과거의 토큰들까지 고려를 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 V2 이 구현을 이제 헤드 버전 1에서 하게 되는데 이 B 곱하기 T 곱하기 C에 해당되는 이런 로짓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이 T에 따라서 그 가면 갈수록 이제 역대의 평균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들을 다 고려를 해서 생성을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맥락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생성 능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 버전 1과 버전 2의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도 있는데 뭐냐면 이 임베딩 테이블에서 임베딩을 한 번 더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GPT 버전 1의 경우에는 그냥 보캡 사이즈 길이가 보캡 사이즈인 원핫 벡터를 기반으로 이런 모든 이 토큰을 다루는 반면에 GPT 버전 2는 이렇게 임베드 사이즈라고 하는 지금은 더 보캡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을 텐데 이렇게 따로 임베딩을 더 해줌으로써 이 원핫 벡터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이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서 담을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토큰의 표현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나마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GPT 버전 1과 GPT 버전 2의 이 컴플리션의 성능 차이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 2에 대한 답이고요. 이제 테스트 3에 대한 답은 김유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테스트 3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3에서는 이제 그 앞에 테스트 2에서는 이제 헤드가 루프를 통해서 가져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속도를 개선해 보자라는 맥락에서 뭔가 내주신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현된 걸 일단 먼저 헤드 버전 2랑 헤드 버전 1을 비교를 해보자면 헤드 1에서는 이제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돌려주면서 이제 웨이트들을 구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토치 연산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좀 가져오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지컬하게 똑같은지 먼저 보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저희가 갖고 와야 되는 그 블럭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데 거기서 일일이 여기서는 포문을 통해서 가져와 줬다면 여기서는 이
이 토치의 트릴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를 생성을 해줬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트릴이 이 메이트릭스에서 아래 이 트라이앵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생성을 할 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다음 언어를 뭔가 생성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일부러 이 어퍼 트라이앵글은 빼주고 여기서 뭔가 과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터랙션을 하게 해주도록 이 아래 트라이앵글만 갖고 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토치를 할 때 뭔가 연산할 때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디멘션에 대해서 연산을 해줘야 되나가 항상 헷갈렸어서 이번에도 한번 프린트를 해서 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128 곱하기 128인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썸을 불러와 주면 이 한 로우에 대해서 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서 이렇게 그 각 로우에 대한 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민을 토치 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해서 128 곱하기 128 곱하기 1인 걸 1로 한번 연산을 해준 다음에 이 웨이츠들을 그 상수로 나눠주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뒤에 소프트맥스가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맥스에서도 한 로우에 대해서 썸이 1이게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 로우에 대해서 썸이 1이게 나눠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 헤드 버전 2가 어떻게 헤드 버전 1보다 더 빠르게 작동을 하느냐였는데 이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뭔가 일일이 포문을 통해서 한 번씩 이 연산을 수행을 해줬다면 이 토치의 특성인 뭔가 좀 병렬적인 처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그냥 CPU를 썼을 것 같은데 GPU를 생각해보면 뭔가 반복적인 어차피 이 민을 구하거나 하는 것도 계속 반복적인 연산을 계속 똑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GPU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병렬적으로 데이터 연산을 수행을 해준다는 점에서 좀 더 연산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테스트 3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이제 테스트 4는 네, 다른 팀원분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박준영이고요. 제가 네 번째 테스트를 맡았는데요. 네 번째 테스트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행렬 곱셈으로 그 행렬 곱셈으로 앞부분에 에버리지인 웨이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셀프 어텐션이 이제 소프트맥스 Q 곱하기 V를 쿼리 곱하기 키를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구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 미래에 나오는 토큰들의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마스킹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의 길이가 3이라고 하면은 트릴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거에서 이제 트릴에서 값이 0인 부분들을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바꿔줘서 웨이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소프트맥스의 연산이 이제 그 2의 x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x에 마이너스 인피니트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이 0이 되면서 그다음에 소프트맥스의 이 0 부분들은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노멀라이즈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유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네,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로지컬리 세임 한 거는 사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문이 아니라 행렬 곱셈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는 그 웨이트의 합이 그 1인지 확인하는 코드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지,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코드인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종 결과에서 이렇게 위쪽 삼각형 모양이 이제 0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2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받기 전에 저 한 가지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성경님께서 그 GPT-1의 토큰 임베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활 벡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임베딩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최적화를 해야 되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0, 0, 0, 1, 0이 아니라 그냥 컨티뉴스한 값이고 그거를 학습을 해야 돼요. 네. 그 부분 하나, 네,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포워드에 입력을 들어오는 x를 지칭하시면서 로직 값이라고 표현하셨었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맞진 않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프트맥스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을 로직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 정도. 그리고 되게 마지막에 제가 의도했던 거를 다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캐뷸러리 사이즈로 임베딩 테이블이 보캐뷸러리 사이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이그램 모델에서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임베딩 테이블 하나. 그래서 이 이거를 그냥 테이블을 학습을 해서 요거가 어떻게 보면 그 넥스트 바이그램이니까 넥스트 캐릭터에 대한 분포 를 학습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통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고, 그게 원학 벡터는 아니었다. 네,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정말.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마도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이전 정보의 단순 평균을 취하는 것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다 그 평균을 취하면 뭐 과거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이게 산술 평균이다 보니까 가중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똑같이 주목을 하니까 좀 잘못된 주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잘 주목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팀 원분들이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은근히 감사합니다. 네, 팀3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팀3는 제가 팀원들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서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팀3가 아까 유빈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셀프 어텐션 하는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 어떤 포인트, 이 테스트 코드가 이제 어텐션에는 노션 오브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테스트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요 대각이 테스트 코드인데 이제 요거의 그 결론이 그 x1과 x2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행을 교환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 교환을 하더라도 그 이제 차이가 없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말 그대로 이것들의 순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노션 오브 스페이스가 없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포지셔널 인베딩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더해주는 이유가 역시 순서를 고려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해보면은 좀 네, 이해해보면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테스트는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다시 한번 바꿔서 요거랑 이제 요걸 이렇게 하고 돌려도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잠깐만요. 혹시 이거 유정님, 네. 두 번째 거 Y2를 -1 말고 -2로 바꿔보세요. 이거요? 어서트. 네, -2로 해보세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거 제가 돌렸을 때 됐었는데. 네, 의도는 제 의도는 이게 맞죠? 에러 코드 볼 수 있을까요? 어, 다음 거부터 제가 하고 일단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그런 의도였던데 아마 뭔가 제가 좀 잘못 수정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준영님이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마스킹 관련 내용인데 텍스트 코드를 보면은 이제 그 헤드 웨이트가 0인 거를 인트로 변환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제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돼 있음을 확인을 하는 코드라서 그렇게 마스킹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코드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스케일링 하는 부분과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힌트를 봤을 때는 이제 밸런스가 원래 1인데 이거를 나 프로덕트를 하고 나서는 그 차원의 크기로 밸런스가 바뀌는데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거나 이렇게 돼서 원래 여러 개 토큰을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 특정 토큰 하나만 거의 어텐션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추가적으로 해줘서 베리언스 1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코드가 두 번째 테스트 코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했는데 노멀라이즈가 되고 이제 베리언스가 1인 거가 이 두 개 테스트 코드에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고 마지막 테스트 코드는 이제 제너레이션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코드인데 그래서 제가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힌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아까 유빈님이 언급해 주셨던 문제이기도 한데 과거를 에브리지 하는 거랑 셀프 어텐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면은 과거를 먼저 에브리지 하는 거는 어떤 뭐 순서에 대한 정보도 좀 뭉뚱그려지고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전 토큰에 대해서 다른 어텐션을 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힌트를 보면은 난 널 사랑해라는 이제 이걸 예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거를 보는지에 따라서 더 유의미한 토큰이 다른데 이제 뭐 사랑의 대상 이런 것들을 해서 각 토큰에 대해서 더 다른 어텐션을 취하게 되니까 더 이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쿼리키 밸류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쿼리는 이제 현재 토큰이고 키의 밸류는 이제 현재 쿼리를 가지고 다른 토큰들의 키와 밸류를 확인하면서
그 확인하면서 그 키랑 쿼리랑의 가 충분히 유사하다면 그것의 밸류를 취하는 식으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발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제가 한번 끝나고 한번 공유를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끝나고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저도 테스트 코드 짤 때 똑같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저희끼리 얘기 나왔던 거는 이게 맨 마지막 타임과 이전 것들에 대한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게 바뀌어서 다르게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맨 마지막 거 말고 원래 저희가 3개만 해가지고 5개고 여기 안에서 셔플을 하면은 괜찮은데 맨 마지막 거는 셔플을 하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제 생각에 그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오토 리시브 마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 음, 서브시퀀트 마스크 때문에 마지막만 두면은 사실 앞에 두 개는 마스크가 동일해서 그 테스트가 패스하는데 똑같은 인명으로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시간대에서 마스크랑 세 번째 시간대의 마스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페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가지고 테스트했으면 패스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얘기를 또 공유 드릴 거는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케일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보면은 분산이라는 게 퍼져 있는 정도인 거잖아요, 분포가. 근데 이게 스케일링이 너무 크면은, 이게 아웃라이어들까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커져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할 때, 샘플링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줄여줘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아담님이 또 카톡으로 뭐 이것저것 막 엄청 공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약간 저희 GPT 쓸 때 GPT-3 썼을 때 템퍼레처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분산이 커지면은 템퍼레처가 커지면은 그 랜덤 샘플링이 랜덤하게 더 나오니까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아담님. 맞아요. 저도 얘기했었는데 DK가 그러니까 저희가 템퍼레처 하이퍼 파라미터로 오픈AI API 썼는데 DK가 일단 네 템퍼레처랑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도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DK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템퍼레처가 높으면 이게 더 큰 값을 나누니까 또 분포가 더 비슷해지고 작은 값 나누면 더 분포가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도드라진 것들은 더 커지고 작은 것들은 더 작아져서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템퍼레처 낮춘 경우도 많이 썼었잖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도 셀프 테스터도 그래서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팀포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네. 제가 음소거 돼 있었네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PPT를 다 같은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단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위크 원 리뷰를 하자면 처음에 바이그램 랭귀지 모델 해서 그래서 예측한 토큰이 앞 토큰만 예측한 걸 했고 그다음에 엔그램으로 패스트 히스토리를 감안하는데 에버리지 하는 걸 했었고 에버리지 하는 걸 단점이 그러니까 일단 이 토큰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가중치를 주는지도 못 봐서 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에버리지를 원래는 폴로 2개를 돌려서 처음 했다가 이제 매트릭스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또 칼파티가 잘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때 매치업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앞에 그 로얼 트라이앵글을 해서 그래서 앞에 그 뒤에 토큰들을 마스킹 방법 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토큰들을 그 인피니티로 하고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래서 그 바꾸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셀프 펜테이션이랑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팀 4는 이제 마지막 2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테스트 6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로짓이 GPT 버전 1이랑 2가 다른 포지션에 있는 로짓들이 두 개 같은지 같아야 돼서 그걸 했었고 그래서 인베딩 테이블에 넣으면 그냥 여러 다 같이 나온다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GPT-3에 넣으면 이제 포지션 인코딩 더하니까 그래서 달라진다 이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 그 디퍼런스가 1과 2와 2와 3이 디퍼런스 같아야 되고 맞아요. 제너럴 텍스트가 같아야 된다고 이거 이런 총 6가지 이렇게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논문 리뷰 때 그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I랑 J가 있는데 I가 그래서 그 센텐스 시퀀스에서 포지션이고 그러니까 시퀀스가 7개면 그러니까 막 hello how are you면 hello how are you가 각각 다른 토큰이라 치면 hello how are you 이렇게 4개니까 hello가 1이고 막 how가 2고 막 그런 식으로 R이 3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I가 그런 포지션이고 J가 이제 그 포지션 인코딩 벡터의 순서인 건데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이 일단 그 벡터 인베딩에 더해야 되니까 DK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K 이 나누기 2예요. 그러니까 그 DK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을 둘 다 번갈아 써서 DK의 디멘션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DK 나누기 이만큼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DK를 그냥 쓰는 거 같네. 이제 이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이건 DK 그대로 쓰는 거고. 그래서 DK가 이제 0부터 이제 DK-1까지 그 포지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 포지션마다 2분일 때 이렇게 사인을 넣고, 아들일 때 코사인을 넣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재밌는 데니까, 그래서 이 J 값이, 그러니까 그 J 나누기 이만큼의 사인, 코사인 페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밑에 그 나누는 숫자를 C를 바꿔준 건데, 근데 엄청 유빈이 엄청 재밌는 글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포지션 인코딩 엘트놈이 똑같은 이유는 이게 사인 값이 올라갈수록 코사인 값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엘트놈은 똑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 I 값이 바뀔 때 바뀌는 거는 그냥 각도일 뿐이다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게 제일 흥미롭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 6에서 좀 구현을 하자면 그래서 일단 그 포지션 일단 이건 당연히 그대로 토큰 인베딩 그대로 썼고 토큰 인베딩 포지션 그냥 더해준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어텐션 헤드랑 그 LM 헤드를 넣어서 이걸 로짓을 예측한 건데 그래서 네 그래서 포지션 코딩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만을 나누는 거고 만은 그냥 일단은 토큰 이게 순대 그래서 만 토큰까지만 되겠죠? 남으면 이제 같아지니까 일단 이거는 엄청 큰 숫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건데 맞아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런 스택스 저도 파이썬 좀 많이 안 써봐가지고 몰랐는데 써보니까 이건 그냥 이 2배 수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2개 건너뛰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인베딩 사이즈 나누기 2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베딩 사이즈 중에서 그냥 나누기 이만큼의 그 벡터를 한 거고 왜냐면 이거는 사인이랑 코사인 이걸 나중에 할 때 그때 곱해야 되는데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 각각 길이가 인베딩 사이즈 나누기 2니까 그래서 프리퀀시가 인베딩 사이즈 나누기 이만큼의 그, 크기를 디멘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인베딩 사이즈랑 인베딩 사이즈 여기 나눠주는 거가 디인베딩 이거고 그리고 뷰는 이제 그냥 로 하나랑 그 컬럼들을 이렇게 여러 개 한 거 추가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인코딩에다가 이제 사인 코사인이랑 따로 이거는 짝수 이거는 그 홀수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거를 그냥 구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프 텐션이 여기 있는데 그 셀프 텐션도 그러니까 셀프 텐션은 뒤에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한 건데 그래서 쿼리키 다프락트랑 이제 디키 나누고 서브맥스 B 한 거를 여기다 한 거라서 그래서 그대로 한 거고 그래서 쿼리키하고 닥 프로덕트 나눠준 거고 그리고 아까 매스킹을 하고 그리고 인피니티 나누고 그다음 서브맥스 하고 이거를 밸류에 나눠준 게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어
네, 이게 네, 이렇게 이게 헤드고, 네, 맞아. 이걸 헤드로 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리니어 레이어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일단 질문이 4개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GPT-1이랑 2는 오더가 없는데, 이건 당연히 포지션이 그냥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리고 포지션 코딩이 포지션마다 다르다는데 왜 다르냐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 코사인, 페어 여러 개 있는 건데, 그래서 어, 그래서 C를 그냥 이거라는 엄청 그냥 상수로 나눠주는 건데, 그, 그래서 이 포지션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달라진다 하니까, 포지션 값이 1이면 사인 1이 달라지고, 사인 1이랑 2랑 다르니까 뭐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이게 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래서 이게 왜 포지션 플러스 K랑 포지션이 항상 같냐,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글을 참조를 했는데, 유빈이 공유해 주신 거.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 첫 번째가 사인이고 두 번째가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랑 가정했을 때 그때 엘트놈이 같은데, 그러니까 P0이랑 파이랑 2랑 파이랑 다 1이에요.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이 두 개의 차이는 다르잖아요. 파이 0, P0 마이너스 P 파이는 2랑 P0 마이너스 P 파이는 일단 두 개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니까 다 P가 사인 코사인 연속이라서, 그래서 I 값이 달라져도 L2놈은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리가 달라진 거는 그냥 각도가 달라진 거라 보면 되고, 그리고 풀셋 모더는 네,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을 그냥 컨텍스트 벡터에 더해주니까 이렇게 오더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래서 이게 좀 거의 여기까지가 끝났고, 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셀프 컨텐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디퀴가 이게 템플처럼 비슷한 것 같다가 제일 흥미로운 거 재밌었다 생각했고, 포지션 코딩이 12놈이 다 똑같고, 그리고 디스턴스 그렇게 더 유지되는 거랑, 또 이게 맥스 랭크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점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셀프 컨텐션 트랜스포머에서 좋았던 기억 들으셔서 감사드려요. 저 이제 GPT를 구하니까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그래서 이걸 도메인을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임베딩 리트리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베딩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베딩 API를 주긴 하는데, 살짝 저는 도메인마다 살짝 임베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여행 상품을 쿼리할 때 중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고, 막 다른 교육 상품을 쿼리할 때 다른 게 있을 거. 그래서 임베딩하는 방식이 도메인마다 달라진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GPT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니까 살짝 인코더 모델이 좀 받침을 해주면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인코더를 만드는데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코더하는 방식을 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API로 임베딩 가져온 거를 또 다른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 하면서 더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텐션으로 그냥 또 컨트스트 러닝으로 저희가 도메인 데이터 맞게 바꾸면, 그럼 뭔가 이 도메인에 진짜 맞는 임베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그 템퍼처도 좀 더 작게 하면, 그러면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첨언해드리자면, 참고로 GPT의 오리지널 버전은 포지셔널 인코딩이 사이너소이럴 펑션으로 정의되진 않아요. 그건 트랜스포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GPT-2에서는 포지션을 학습합니다. 그냥 뭐 0에서 L개 최대 길이까지의 임베딩 테이블을 인스턴시에이트 해가지고 학습하는데, 그래도 사실 성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수식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우아한 수식을 만들었다는 게 재밌잖아요. 왜 우아하냐면은 각 포지션에서의 값이 다르게 만들면서도 그 타임 델타를 일정히 유지하는 수식을 만들었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여서 그런 디자인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모델링의 정수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참에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싶었고요. 아니, 저도 첨언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포지션 네네. 코딩 엄청 중요해요, 진짜. 저 비전에서도 제가 그 널프나 그런 걸도 봤는데, 거기서도 BIT에서도 다 토큰 포지션 같은 거 똑같이 쓴 것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하는 맞아요. 테스트 있고, 그래서 포지션 코딩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알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저번에 스터디 세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영님이 알리바이라는 포지션 인코딩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사이너소이드 펑션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퍼플렉시티를 낮게 유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능을 안 그래도 컨텍스트가 길어지는 요즘 추세에 그 길어져도 성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그런 포지션 인코딩을 제안한 게 알리바이인데 그거는 보니까 어텐션에 뭐를 조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리바이라는 포지션 인코딩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조금 그냥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은 왜 포지션 인코딩에 L2놈이 같냐. 그, 예를 들면은 1과 1 더하기 K, 그리고 10과 10 더하기 K 두 개의 거리가 같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뭔가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사인, 코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 뭐 아무튼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잖아요. 그게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이면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각도가 K만큼 이렇게 가서 이 두 개의 거리고 10은 여기서 하고 10 더하기 K는 이만큼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이동하는 각도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호의 길이? 뭐 아무튼 그렇게 분석을 하는 자료를 봐서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저거 하연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만 그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잠시만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코사인 K, 사인 K가 이 좌표잖아요. 이 단위원에서 각도가 K라면은 근데 이제 곱하기 K를 해서 그 2를 가지고 2K가 되면은 여기는 코사인 2K, 사인 2K가 되는데 이 원주의 각도가 K로만 일정해진다면은 그럼 각도가 동일하면은 그 호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저 길이가 항상 일정 유지되겠죠. 각도가 동일하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인과 코사인을 굳이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이유가 각도가 동일하다면은 저 현의 길이가 일정 맞아요. 유지된다. 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플러스 포지션 플러스 K 마이너스 POS 이 둘 사이의 그 L2 넘이 항상 동일하다. 그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거 두 분이 같이 만났을 때 한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공부했을 때 적었던 거예요. 네. 공유해 근데 주셨어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는 했었어요. 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포지션 코딩 그거 카프라시 없는데, 근데 넣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카프라시는 그냥 그거 테이블 그거 썼잖아요, 인베딩. 맞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떤 걸 했냐면은 포지션을 학습을 해도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 테이블을 계산해 보면은 나름 그 수식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그거를 위한 빅픽처였습니다. 그 굳이 수식을 한 거는. 근데 네, 여기에 또 그 RP,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런 걸 좀 근본을 좀 개선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네, 템플릿은 이거 다 거의 다 이해했으니까 여기다 토크나이저만 좀 막 진짜 쓰는 걸 바꾸고, 네. 그리고 키도 RP로 바꾸고 막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나님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여기 모인 20명의 절반은 다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제가 영상에 맞춰서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리서치 뭐 그룹 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깊게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로 지금 이걸 해본 건데 하면서 아 이거 이건 좀 너무 힘들다라든지 아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피드백이 혹시 있을까요? 중간에 다 같이 모여서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테스트 디스크립션이 좀 더 상세했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디스크리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드미에 보면 네네. 테스트 1이 그냥 unave LM이라 적혀 있고 그리고 to도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unave LM은 너무 좀 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문서화 좀 잘해라 이 개발자야라는 말씀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문서 잘 쓸게요. 네,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쫓겨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녁 시간 쫓겨서 하는데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상세하게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상세하게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그 하연님은 전화 남아서 좀 얘기 좀 해요. 네. 네, 이거 녹화 마무리하고.